자, 여기서는 해가 주어졌을 때의 2차 부등식 구하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해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자,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그리고 x제곱 2차항이죠. 의 개수가 1이다. 이때 2차 부등식은 그러면 해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해의 양쪽의 경계값 있죠. 이 양쪽의 경계값이 뭡니까? x절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x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말이에요.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한다고요? 2차 함수, 2차 부등식의 좌변, 2차식이죠. 그 2차식을 이용해서 만든 2차 함수. 그 2차 함수가 어떻다고? 2차 함수가 x축하고 어디서 만난다고?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랍니다. 아래로 볼록 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해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근데 이 경계값이 뭐냐면 이게 다 x절편입니다. x절편이에요. 그죠? x절편이 두 개예요. 그죠? 여기 알파하고 베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2차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는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끝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라 그러면 어느 범위예요? 요거죠? 요 범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 포함 안 되고 얘 포함 안 되고요. 요 아래 범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x를 먼저 살폈어요. x 범위를 먼저 살피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y 값이 이 그래프가 어느 범위인지를 본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지금 요 범위에 속하는지. 어떻습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전부 x축 아래쪽에 있죠. 맞죠? x축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y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이 그래프는 y 이꼴 x-알파 x-베타가 되는 거 맞죠? 맞죠? x절편 y절편이 x절편 두 개가 알파고 베타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요 범위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인 범위의 y 값은 어떻습니까? 0보다 작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2차 부등식은 뭐라고요? 요 녀석이라고요. 되겠습니까? 예를 좀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요 녀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다. 그죠? 결국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해가 이제 x가 알파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렇고 x제곱의 개수가 역시 1이에요. 개수가 1이다. 자, 이때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요럴 때도 이 경계값 있죠? 이 경계값은 뭐라고요? 다 x절편이라고요. x절편, 이것도 x절편이에요. 괜찮죠? 그죠? x절편이면 그림이 위에 거랑 다르게 생겼을까요? 그럴 리가요.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런데다가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똑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요거 없고 요 범위 그리고 요거 없고 요 범위예요. 요 범위에는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 부분은 어느 영역입니까? x가 이럴 때 요 영역이죠. 그리고 요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x축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x축 위쪽에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y 값이
0보다 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y 값은 이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x 값 범위에서 y 값은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 부분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0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예. 요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예를 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해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해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거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다 뭐라고요? x절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절편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x제곱에서 1이니까 x절편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3이요. 맞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죠. y 이퀄 어떻게 나옵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1에부터 3까지 범위 있지 않습니까? 요 범위가 요 범위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러면 이 x가 이럴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쪽이죠.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분홍색 선이 결국은 y 값이 됩니다. 이 x 값의 범위에서. 그럼 그 y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y 범위는 0보다 작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2차 부등식이에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아까 하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큰 이것이 해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3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절편이 되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생겼고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3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요. 자, 이것이 해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 2차 함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y 꼴 그리고 어떻게 나온다? 여기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범위하고 요건 포함 안 되고 요 포함 안 되고 요 범위입니다. 그죠? x가. 그러면 실제로 이 범위의 그래프는 요겁니다. 그럼 y 값이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그죠? 0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마이너스 2인 2차 부등식을 구하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걸 합니다. 요것이 해이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지금처럼 구합니다. 선생님, 이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부등식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해야 해요. 그죠? 구합니다. 뭐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 구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자 위에서 1의 2차 부등식에 요 녀석이죠. 2차 부등식에 자 제시된 x제곱의 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4x 그리고 더하기 6이 어떻게 나옵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부등식이 나왔죠?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가 과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건 맞는데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까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보세요. 이 부등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 풀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같은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특히 양수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풀어주려고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쪽으로. 그럼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돼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해가 뭐죠? 이 녀석의 해는 여전히 아까 우리가 좀 풀어온 게 뭡니까? 이 해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부등식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는 무조건 얘죠? 그럼 다 만족합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최고 차이의 개수고요. x제곱의 개수고 해는 정확히 얘입니다. 그쵸? 되겠습니까 여러분?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구한 2차 부등식에 지금 제시된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의 개수를 곱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에 대해서도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양변에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는 정확히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해가 되고요. x제곱의 개수는 제시된 3이 개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개수가 음수일 때 곱해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요것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고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조건들을 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a가 0이 아니다. 2차 부등식이니까 여기 당연히 조건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건 다 똑같고요. 이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경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경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조건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2차 부등식으로 풀려고 하면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하면 2차 함수를 도입해서 사용하죠. y 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a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가능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서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이 식 ax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건 엄밀히 말하면 y 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즉 2차 함수를 도입해 버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가 y가 됩니다. 2차 함수를 도입한과 동시에. 그러면 y가 항상 x값에 관계없이 0보다 크고 y가 항상 x값에 관계없이 0보다 크는 것 같고 y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작고 x값에 관계없이 y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y가 0보다 항상 큰 거, 0보다 작은 거 생각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자, 요걸 x축으로 쭉 볼게요. x축으로 쭉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y가 0보다 크나 작으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과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가지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6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요렇게 접하는 거 하나, 요렇게 두 개 점을 지나는 경우 하나, 또 반대로 요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 그리고 요렇게 접하는 경우, 요렇게 둥 떠 있는 경우.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여기 3번입니다. 여기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자, 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요 경우 있잖아요. 이게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부분, 항상 성립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번, 6번,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y 값이 항상 0보다 큰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항상 0보다 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1번 경우죠. 맞습니까? 1번 경우. 그리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거는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죠. 맞습니까?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예요. 맞죠? 이건 0보다 무조건 크니까 이걸 만족하고요. 0이 되는 지점이 있어도 상관없죠. 여기 꼴이 있으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여기 y가 전체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은 경우는요. 0보다 작은 경우는 6번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요. 5번하고 6번이죠. 5번하고 6번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번, 2번 케이스, 지금 여기서 보면 1번, 2번 케이스하고 5번, 6번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번 조건, 1번, 2번 조건, 6번 조건, 5번, 6번 조건이 되는 경우가 뭐가 만족이 되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될까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정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냐면 개념이 앞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2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 그 관계에서 x축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함수에서 y에 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연관 짓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방법을 써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A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3, 4번도 있지만 사실은 1번, 2번, 그리고 5번, 6번에 대해서만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단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도 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를 볼록하죠. 5번의 경우에는 A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6번의 경우도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이거 1번의 경우부터 살펴보면은, 자, 이때 우리가 요렇게 X축과 안 만나려고 하면, 판별식 어떻게 나왔죠? 0보다 작죠? 자, 2번. 요 녀석 어떻습니까? 2번의 경우에는, 이게 접하려고 하면 판별식 어떻게 나왔습니까? 0으로 나왔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왔죠? 판별식이 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만나려고 하면 실근이 없어야죠. D가 0보다 작죠. 맞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A하고 D에 대한 것만 하면 된다.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 과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에 과정에서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요 그래프 부분이 요 관계가 X축과의 관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판별식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공부를 다시 하고 와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 조건이 정리가 되겠죠. A가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인 D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2번의 경우는 1번하고 2번이 그리고가 아니죠. 1번이거나 2번이면 됩니다. 그렇죠. 1번이거나 2번이면 되기 때문에 조건도 합치면 되겠죠.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그대로 가요. 그런데 D가 0보다 작아도 되고 D가 0이라도 되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6번의 경우 볼까요? A가 0보다 작습니다. 그 D가 0보다 또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경우는 5번하고 6번이에요. 자, A가 이거 5번 또는 6번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요. 그런 다음에 말이죠. D가 어떻게 됩니까?
0이거나 또는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쵸. 이 그림 6개를 그릴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게 풀립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예시 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시 1. 자, 요거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2차 부등식, 그리고 a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이게 0보다 큰데,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0보다 큰 것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0보다 큰 것이 항상 성립해야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프가 생각했을 때 0보다 항상 크려고 하면 그래프 이걸 x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닿아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됩니다. 거꾸로인 거는 더더군다나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a가 0보다 작은 범위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음수인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판별식은요 0보다 작아야 하죠. 맞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차 부등식이니까 a 0이 아니겠죠. a 0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a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붙고요.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조건은 d에 대한 겁니다.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서 16 그리고 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요 녀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0보다는 작아야 하겠죠. 그렇죠? 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자체가 또 2차 부등식을 푸는 형국이 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로 묶어내요. 인수분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 0보다 작은 부분인데,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를 기준으로 보면, 자, 이 0하고 16이 뭐가 됩니까? 16이 x절편이 되고, 요렇게 생긴 형태죠?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 가지고, 0보다 작은 범위로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계산이 a가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끝이 아니죠. 여기서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정수는 a가 1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 3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16까지 갑니다. 그죠? 그럼 총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6이 아니고 15까지 가죠. 16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에서부터 15까지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5개가 되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2차라는 말이 없이 부등식 이렇게만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만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녀석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케이스를 둘로 나누는데 케이스가 이렇게 나뉩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케이스가 돼요. 얘가 두 번째 케이스고, 이거는 a가 0이 아닌 경우의 케이스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가 0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a가 0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a가 0일 경우에는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4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요거 전체적으로 얼마냐면 4거든요. 4는 0보다 큽니까?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죠. 그러면 a가 0인 경우에도 이거 성립하네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거 두 개를 종합을 딱 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가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얘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개입니까? 이거 a가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5까지죠?
16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2차라는 말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0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하겠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시는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있는데 이것이 해가 없는 a의 범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가 없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x에 대해서도 0보다 큰 게 없어야 돼. 어떤 x에 대해서도 0보다 큰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의 값이 단 하나의 x에 대해서 0보다 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큰 게 아닌 거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만족이 되려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요? 0보다 작은 범위. 이거는 0보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거나 여기 이렇게 살짝 닿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0보다 작고요. 여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요거 풀이를 써보면, 자, 첫 번째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두 번째는 판별식 d입니다. 판별식 d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b제곱, 그러니까 여기 a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6a가 되는 거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 부분을 이제 여기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a에 a 플러스 16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16하고 0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영역만 해당이 되나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요 영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a가 자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0이 될 수 없고 a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1, 2에 의해서 여기 1, 2, 2입니다. 에 의해서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죠.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것이 지금 만족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2차라는 말이 빠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가 0인 경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걸 생각을 했다고 하면 a가 0이 아닌 경우 생각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a가 0인 경우 생각해 봐야 됩니다. a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제곱 그리고 플러스 0 곱하기 x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요.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곱하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가 0을 넣었을 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만족이 된다. 그죠? 그러면 a가 0일 때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2차라는 말이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면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가 다 만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2차라는 말이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해가 달라집니다. 1번, 2번에 의하여 해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라는 말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 가지고
해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우리 주목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갈 텐데요. 또 혹시 여기서 2차라는 말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이 앞에 이게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